안녕하세요. 요즘 AI가 우리 일상에 정말 깊숙이 들어와 있잖아요. 근데 여전히 좀 막연하게 두렵고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한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막막함을 없애고 AI와 제대로 협력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AI를 그냥 신기한 도구가 아니라 정말 든든한 내 편, 내 파트너로 만드는 그 여정. 지금 바로 시작해 볼까요? 혹시 AI 때문에 내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 한 번쯤 해보시지 않았나요? 다들 그런 불안감이 조금씩은 있을 텐데요. 근데 이 질문의 관점을 한번 싹 바꿔보면 어떨까요? AI가 나의 경쟁자나 위협이 아니라 오히려 내 능력을 몇 배는 더 키워주는 엄청난 파트너가 될 수 있다면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가능성에 대한 겁니다. 예전에는 집에 컴퓨터가 있냐 없냐, 인터넷이 되냐 안 되냐가 중요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다들 스마트폰 하나씩은 들고 있죠. 이제 진짜 격차는요, 다른 데서 생기고 있어요. 바로 AI한테 얼마나 똑똑하게 질문하고 내가 원하는 걸 정확하게 얻어낼 수 있느냐, 바로 이 능력의 차이에서요. 근데 여기서 진짜 다행인 소식이 하나 있어요. AI를 잘 쓰기 위해서 우리가 막 머리 아프게 코딩을 배울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핵심은요, 우리 모두가 매일같이 하는 것, 바로 대화에 있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AI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말을 거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과물을 내놓거든요. 우리가 AI랑 대화할 때 이것 하나만은 꼭 알아야 합니다. 바로 프롬프트라는 건데요. 말이 좀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AI한테 내리는 지시나 질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프롬프트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AI가 그냥 멍청한 기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유능한 비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이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차이가 확 느껴지시죠? 왼쪽에 있는 여행계획자조는 너무 막연하잖아요. 이러면 AI는 뭘 어쩌라는 거지? 하고 완전 헷갈리는 거예요. 하지만 오른쪽처럼 누구를 위한 여행인지, 어떤 스타일을 원하는지, 심지어 어떤 형식으로 정리해달라고 구체적으로 말해주면 AI가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결과물을 가져다 줍니다. 방금 보신 그 좋은 프롬프트를 만드는 공식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째, AI한테 역할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너는 10년차 베테랑 여행 가이드야. 이렇게요. 둘째, 맥락을 충분히 설명해 주는 거죠. 우리 부모님을 위한 힐링 여행이라는 것처럼요. 마지막으로 결과물을 어떤 형식으로 받고 싶은지 표 형식으로 깔끔하게 정리해줘 라고 딱 지정해 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정말 간단하죠? 자, 그럼 이 공식을 가지고 실제로 우리 일상에서 AI를 어떻게 나만의 비서로 쓸 수 있는지 아주 구체적인 예시들을 바로 한번 살펴볼게요. 아마 직장인이라면 다들 공감하실 텐데요. 막 2시간 동안 회의하고 나면 회의록이 엄청 길잖아요. 그걸 언제 다 읽고 정리해서 보고서를 쓰겠어요? 바로 이럴 때 AI한테 넌 전문 비즈니스 작가야 라고 역할을 딱 정해주고 회의록 가위를 던져주면서 핵심만 5가지로 요약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AI가 진짜 몇 초 만에 뚝딱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보세요. 그 길었던 회의의 핵심 결론 5가지를 아주 명확하게 정리해 줬잖아요. 이걸 살짝만 다듬어서 보고하면 우리는 최소 30분, 아니 1시간은 아낄 수 있는 거예요. 와, 이거 정말 강력하지 않나요? AI는 회사 일뿐만 아니라 이렇게 좀 까다로운 일상 문제를 해결할 때도 정말 큰 도움이 돼요. 예를 들어 층간 소음 문제, 이거 진짜 감정적으로 대처하기 쉽잖아요. 그럴 때 AI한테 친절하고 현명한 이웃 역할을 주고 감정은 쏙 빼고 사실에만 기반해서 정중하게 메일을 써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어때요? AI가 우리가 딱 원했던 그 정중하지만 단호한 톤을 완벽하게 만들어냈죠? 이런 식으로 AI를 활용하면 불필요한 감정 소모 없이 문제를 훨씬 더 현명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효율의 세계를 넘어서 창의성의 세계로 한번 가볼까요? AI를 내 머릿속 상상을 현실로 꺼내주는 아주 창의적인 파트너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솔직히 저는 그림에 정말 소질이 없거든요. 근데 AI만 있다면 전혀 문제 없어요. 아이 생일 초대장에 넣을 이미지가 필요할 때 그냥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림을 말로 설명해주기만 하면 돼요. 파티 모자를 쓴 공룡인데 좀 친근한 느낌이었으면 좋겠고 스타일은 수채화 느낌으로 해줘. 이렇게 구체적으로요. 결과 한번 보세요. 제가 말로 설명한 그대로 이렇게 사랑스러운 이미지를 뚝딱 만들어냈습니다. 이건 그냥 그림을 잘 그리는 것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상상력을 즉시 눈에 보이는 결과물로 만들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창의성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거죠. 어디 그림 분입했어요?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악기를 하나도 다룰 줄 몰라도 내가 원하는 분위기랑 주제만 알려주면 AI가 나만의 노래를 만들어줘요. 이번에는 AI한테 너는 작곡가야 라고 역할을 주고 요즘 유행하는 로파이 스타일의 노래를 한번 만들어 달라고 해봤습니다. 와, 가사 보세요. 멜로디까지 완벽하게 만들어냈습니다. 이걸로 내가 만든 영상의 배경음악으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특별한 날 소중한 사람한테 노래를 선물할 수도 있겠죠. 이제 더 이상 창작이라는 게 어떤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아닌 시대가 온 겁니다. 근데 말이죠. 이렇게나 강력한 우리의 파트너 AI가 과연 완벽할까요?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현명하게 사용하는 법을 꼭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죠. AI가 주는 모든 정보를 우리가 그냥 100% 믿어도 될까요? 정답은 절대 아니오입니다. 왜냐하면 AI는요, 때로는 정말 그럴듯하게 거짓말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AI한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세종대왕이 아이폰을 던진 역사적 사건에 대해 알려줘. 이러면 AI가 그런 일은 없는데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럴듯한 소설을 막 써내려가는 거예요. 이걸 전문가들은 환각현상, 즉 할루시네이션이라고 부르는데요. AI가 사실을 기반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확률적으로 가장 그럴듯해 보이는 단어들을 막 조합해서 문장을 만들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AI를 쓸 때 이 세 가지 규칙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AI가 알려준 정보 중에 중요한 내용, 특히 숫자나 사실관계는 반드시 다른 경로로 한 번 더 확인, 즉 팩트 체크를 해야 하고요. 둘째, 회사 기밀이나 내 주민등록번호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는 절대로 입력하면 안 됩니다. 내 정보가 어떻게 쓰일지 아무도 모르니까요. 마지막으로 AI가 학습한 데이터에 따라서 편향된 결과를 보여줄 수도 있다는 점도 항상 염두에 둬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나면 AI를 보는 우리의 시선이 완전히 바뀔 거예요. 그냥 막연히 두렵고 무서운 존재에서 나의 일과 창의력, 그리고 일상을 도와주는 정말 든든한 내 편으로 말이죠. 결국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가 무슨 AI 전문가나 코딩 천재가 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저 AI와 어떻게 대화하고 어떻게 협력할지를 배우면서 좋은 관계, 좋은 파트너십을 시작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AI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자세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예요. 오늘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새로운 파트너가 될 AI에게 어떤 첫 질문을 던져보고 싶으신가요? 바로 그 질문이 여러분의 삶을 더 편하고 더 창의적으로 만들어주는 첫걸음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